자, 이제는 326페이지 좀 펴주시면 돼요, 일단. 좀 건너뛰어가지고요. 우린 시험에 일단 필요한, 네, 근로소득부터 먼저 할게요. 326페이지, 7페이지부터네요. 327페이지. 자, 우리 시험에 뭘 출제하냐면, 아까 실기 중에 나머지 5점이라고 했었죠, 5점. 그 5점짜리가 뭐냐면,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각종 수당들 주죠. 그럼 수당들 주면 이것들이 과세냐, 비과세냐, 얼마를 공제하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보시죠. 자, 일단 근로소득의 범위. 첫 번째. 자, 일단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물론 외우시는 건데, 우리가 여기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면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이 된다. 이게 법문구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밑줄을 쳤냐. 절대 여러분들 감정에 치우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뭐냐면, 자, 우리가 명절에 회사가 추석 때 여러분들 수당을 줬대요. 그럼 이거 왠지 비과세 같잖아요. 왜냐면 감정에 치우치면 어때요? 아름다운 회사잖아요. 아름다운. 감정에 치우치면. 그렇죠? 근데 명절에 수당 왜 줘요? 일 안 하면. 안 줘요. 일 하나만 안 줘. 일하니까 주지. 그렇죠? 일하니까 잘 다녀와 이거잖아, 여러분들. 맞죠? 저도 일 안 하면 학원에서 선물 안 줘요.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명절 수당도 과세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되게 우리 나는 서울에 사는데 회사는 수원에 있대요. 그래서 나는 출퇴근을 한대. 출퇴근.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출퇴근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감정에 치우면 어때요? 감정에 치우치면 비과세잖아요. 그렇죠? 과세예요. 왜 줘요? 일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구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 감정에 치우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과세, 비과세를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로 1번.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우리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라는 건 얘네들은 근로소득세로 과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잘 암기해 주세요. 여기서 얻어 걸리면 좋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땡큐예요. 왜 땡큐냐면 실기를 하기 위한 이론하는데 거기서 나오면 감사한 문제고 만약에 안 나오면 좀 짜증납니다. 이게. 자, 보면은 자, 동그라미 1번은 딱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소득이에요. 여러 가지 수당, 기본급, 상여금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죠. 내가 상여금을 어떨 때도 받을 수 있냐면 주총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법인의 주주총회에 따라서 상여로 받는 것도 우리가 근로소득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상여금이든 배당이든 주총이면 뭐를 재원으로 해서 배당이나 상여금 줄까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잉여금 처분상여다라고도 불러요. 여기서 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줄인 거예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서 상여. 배당이면 이익잉여금 처분 배당. 잉여금 처분 배당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3번. 참 말이 어려워. 이런 거 할 때가 제일 싫어요. 자, 동그라미 3번은요, 정확하게는 언제 배우실 거냐면, 세무 1급 때 배우세요. 세무 1급 때. 그렇죠? 근데 시험에 말로 종종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것까지만 설명할게요. 뭐냐면, 자, 이번에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 있죠?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있는데, 대표이사가, 자동차 스포츠카 한 5억짜리 뽑았대요. 자, 5억짜리 뚜껑 열고 온 거예요. 웅 해가지고, 출근을. 미친놈이죠. 그거. 뚜껑 열고 와가지고, 끼 내렸어. 내려가지고, 누구를 찾냐면 경리과 직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경리과 직원을 찾아가지고 야 이번에 나 이 스포츠카 신형 엔진 나왔으니까 신형 엔진으로 좀 갈자. 라고 하고 자기 돈을 안 주고 회사 돈으로 가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종업원이 경리과 직원이 갈았어 엔진을 회사 돈으로. 그렇죠? 갈고 거기에다가 수선비 또는 차량 유지비라고 비용 처리한 거예요. 네, 우리가 세법은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업무와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으니까 나중에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줘요. 알죠? 근데 법인세 입장에서 또 괘씸한 거예요. 누가 괘씸하냐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갔잖아요. 대표이사가. 맞죠? 그럼 걔한테 소득세까지 때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법인세에서 처분이라는 걸 하냐면 상여라고 그 대표이사한테 처분이라는 걸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여금하고 월급 받는 건 세무서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건 세무서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으니까 회사의 경리과 직원한테 별도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상대방 그 대표이사한테 소득을 줬습니다. 라고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알려줄 때는 마치 그 대표이사가 상여금 받아간 것처럼 알려줘라. 그렇죠? 정상적인 소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달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치 상여금 받은 것처럼 세법에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여라고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처분된 상여로 처분되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세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분되면 그렇게 처분된 놈은 해당 소득세를 내야 돼요. 부당하게 이득을 봤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셨죠? 어쩔 수 없어. 이건 여기까지만. 더 자세히 하면 세무 1급이 돼버려요. 음. 이걸 우리가 인정상여다라고 하거든요. 인정상여. 네, 여러분들은 세무이금 목적상 상여금으로 인정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그럼 상여금으로 인정했으니까 상여금, 근로소득이 맞다. 이 정도로만. 아시죠? 더 이상 가면 서로 간에 마음이 아파. 서로 간에 마음 멘탈도 나가고 환불이 발생합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4번. 자, 얘는 또 괴상망측한데 시험에도 몇 번 냈어요.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는요, 임원에 대한 상여금하고 퇴직금의 한도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임원은 강자이기 때문에 뭔가 부당하게 뭔가를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퇴직소득하고요, 근로소득하고 싸우면 퇴직소득이 세금을 훨씬 2배 정도 적게 내요, 일반적으로. 1.8배 정도, 1.8배에서 2배 정도 퇴직소득이 적게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원이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평상시에, 임원은 항상 잘릴 수 있죠? 일 잘못하면. 그래서 월급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이라 해보게, 1,000만 원? 그렇죠?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다 안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월에 600만 원씩만 받아가고 나머지 400만 원은 쟁여두는 거예요. 그 경리과집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400만 원은 좀 쟁여뒀다가 나중에 나 잘리면 줘라. 했죠. 그럼 그렇게 하면 나중에 400만 원 다 모아가지고 잘릴 때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아니, 다는 아니고, 여기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퇴사할 때 얼마를 받았냐면 한 10억 받았대요. 10억? 많이 받죠. 실제로 임원들 퇴사할 뭐 10억, 40억 이렇게 받잖아요. 10억을 받았대.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한도는 10억이 아니라 한도는 8억이었던 거예요. 8억. 그렇죠. 그러면 8억은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 나머지 2억은 근로소득 때려버리겠다라는 거. 세금 더 내라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게 요 문구예요. 여기 퇴사하면서 받긴 했죠. 나머지 2억이요. 근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잖아요. 그럼 근로소득으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임원의 퇴직소득을
한도 초과해서 받은 건 근로소득세로 때리겠다라는 게 표현이 있다고요. 아셨죠? 받아들여야 여러분 이따구로 내니까 좀 이따 문제 풀어볼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해요. 이게 사람이 네, 좀 심각해요. 세법 문구가. 만드신 분도 예, 웃었겠지 하면서 이 뭔 말이야 이렇게 그죠? 나는 됐고 너희들은 힘들 거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즐거워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학의 교직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의 직원분들 있죠. 연구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갤럭시 폴더블 폰 있잖아요. 그 접는 거에 대한 어떤 기술을 종업원이 개발을 한 거예요. 맞죠?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가 팔았어. 팔았으면 우리가 직무발명보상법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그 갤럭시 폴더블 폰 있잖아요. 매출한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그 종업원들한테 몇 년간은 줘야 돼요. 그렇죠. 그 개발자들한테. 예전엔 안 줬거든. 옛날 옛적에. 그럼 너무 쓰레기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 그걸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불러요. 개발자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제가 일정 기간 동안을 받는다면서요. 꼭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동안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몇 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삼성전자에서 근무할 때 받는 건 근로소득이고요. 삼성전자에서 퇴사해서 받으면 그건 기타 소득이에요. 왜냐면 일시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직무발명보상금은 재직기간 중 받으면 근로고, 그렇죠? 퇴사한 이후에 받으면 일시적인 거니까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6번. 혹시 여러분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톡 옵션이에요, 스톡 옵션. 뭐냐면, 설명할게요. 요게 상장회사예요, 상장회사 주로. 뭐냐면,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가 상장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상장회사인데 지금 한 주당 5천 원밖에 안 해요. 그죠? 5천 원밖에 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익이 분명히 늘어나면 회사의 주가가 튀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종업원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냐면 자, 너희들한테 한 주당 5천 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근데 얘는 바로 행사는 못하고 한 3년 넘게는 해야 돼요. 왜냐면 도중에 바로 행사할 수 있으니까. 먹튀라고 하죠. 바로 퇴사하고 그죠. 이런 쓰레기는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근무해가지고 3년 뒤나 3년 뒤나 5년 뒤에 이 주식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5년, 3년이나 5년 뒤에 뭐 20만 원 됐대요. 볼 수 있죠. 이 회사가 많이 엄청나게 잘 되면. 맞죠? 그럼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주식 매수 선택권을 못 받은 사람 20만 원 주고 사야 돼, 한 주당. 근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나 5천 원일 때 받았죠. 그러면 행사라고 외치면 20만 원짜리 주식을 5천 원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로 떼돈 벌었다라고 막 되게 나왔잖아요. 카카오나 뭐 이런데. 진짜, 그거 행사해서 그래요. 이미 내가 이제 상장되기 전에 선택권 행사 받아가지고 그걸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 가격에. 알죠?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많이 꼴파는 사람도 있어요. 알죠? 아니면 바로 행사하지 못하면 퇴사하고 막 행사하고 일부러 퇴사하는 거야. 알죠? 양아치. 그죠? 그러니까 각오를 해야 돼. 맞죠? 주가가 틀 것 같다 하면 퇴사하고. 맞죠? 근데 주가가 근데 퇴사했는데 알고 보니 주가 더 떨어져. 그럼 쓰레기인 거예요. 나는 이제 지읒된 거야. 끌난 거야. 그렇죠. 아무튼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재직 기간 중에 행사해서 한 주당 19만 5천 원 이득 보는 거잖아, 방금 사례에서. 그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퇴사 이후에 행사하거나 아니면 친척이 받아갈 수도 있다? 만약 얘를 꼬시기, 얘가 되게 능력자야. 능력자다 보니까 얘 말고 가족들한테 주는 거예요, 막. 그죠? 우리나라는 또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족 무시 못하지. 그죠? 그렇게 해주면 이때는 기타 소득으로 가요. 알죠?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스톡 옵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 많이 하거든요. 싸게 행사하게 줘요. 예. 물론 주가 더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카카오페이? 맞나? 카카오페이 지금 거기 주식 매수 선택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려 계세요, 지금. 알고 있어요. 왜냐면 빚졌거든. 그 주식 매수 선택권 그때 제가 알기로 한 9만 원인가? 9만 원일 때 그거 칠 줄 알고 9만 원 한 거에서 한 대출 많이 했대요. 많이 했는데 지금 주가 제가 한 4만 원, 3만 원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아무튼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미래를 내다 봐요. 우리 회사가 잘 될 회사인지 아니면은 양아치인지. 그죠? 자, 아무튼 예. 좋은 제도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맞죠? 왜냐면 일할 욕심이 생기잖아요. 맞죠? 물론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죠? 경영자가 좋아야지, 경영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비과세. 자, 동그라미 1번은 그냥 외우세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경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문구가. 저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DC에 물어보면 DC 인사이드인가? 갤러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논쟁이 있더만. 보셨어요? 유튜브에 뭐였지? 뭐지? 내 직장 동료가 결혼했는데 5만 원 줬다고 막 욕한 거 그거. 맞죠? 그래서 그거 문제 많았었잖아요. 5만 원이 나쁜 놈이 시키고 5만 원밖에 안 해주냐고. 5만 원 큰 거 아니야? 나랑 남남인데. 그죠? 막 입사했는데. 친구도 아니고. 그죠? 아무튼 여기에는 얼마라고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출제를 했어요. 요거 2번이나 했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 자, 설명 좀 할게요, 이거. 이거는 나중에 법인세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재경관리사랑 전산세 뭐 1급이랑요. 그렇죠? 관련이 있으니까 동그라미 2번 좀 설명할게요. 자, 적으실 분들은 어디가 괜찮을까? 이게 몇 페이지 쪽에 있냐면 얘가 329페이지, 330페이지 이렇게 걸쳐서 있네요. 329페이지 맨 아래에 동그라미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330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두 동네에 있어요. 지금 요 참고상 요 동그라미 2번 요게 일단 쓸게요. 요게 아이고 뭐야 요게요 329페이지 1번 하고요 330페이지 2번 요렇게 맨 아래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글로 쓸게요. 이게 뭐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해볼게요. 여기다 쓰면, 여보세요? 뭐냐? 우리가 사택 제공, 아이고, 사택 제공이라고 할게요. 사택 제공. 그 다음에 주택 자금 돼요. 음. 자, 무슨 말인지 해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 사택 제공은 회사의 주택을 사택이라고 불러요. 사택. 자, 회사의 주택, 뭐 대표적인 기숙사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주택 자금 대여는 회사가 집 살 돈이나 전세 자금 빌려준 거예요. 그죠? 대출. 그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근로소득이니까 임직원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회사가 손해보고. 그죠? 일반적으로 회사가 손해보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기숙사가 시가가 월 임대료가 300만 원이고 300만 원 받아요? 양아친 거예요. 그럼 회사를 때려치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 임직원이 이득 보고 회사가 손해봐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우리가 여기다 쓸게요. 제가 여기다 아예 쓸게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법인은 시가에 미달하는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시가 미달이면 임대료 안 받는 것도 포함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임직원. 임직원은 시가 미달 임차료.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출자 임원이 뭔지는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쓰긴 할게요. 시험에는 그냥 출자 임원이라고만 하지 출자 임원의 정의를 물어보진 않아요. 예. 우리가 지분율이 1% 이상이면 우리가 출자 임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율 1% 이상이면서 임원이, 그러니까 대주주이면서 임원이에요. 대주주이면서 임원. 지분율 1%면 작아요, 커요? 감이 없죠. 그래서 제가 맨날 감 드린다? 삼성전자 주식 5,700만 주. 5,700만 주. 그냥 1%예요. 5,700주가 아니라 5,700만 주요. 그럼 곱하기 7만 원 때려보시면 거의 몇 천억이에요. 알죠? 대주주 맞아요. 가끔씩 1% 아니, 별로 안 돼요. 우리의 지분율을 0.00000 그죠? 할 수가 없어. 지분율이 안 봐도 지하를 뚫고 들어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는 왜 출자 임원과 나머지로 보냐면, 출자 임원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님 같은 분들이 되겠죠? 그렇죠? 이재용 회장님이 가가지고, 야, 나 나 지금 임차할 거니까 그냥, 나 거기 줘. 하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그죠? 회장님. 네, 우리가 가가지고, 자, 삼성전자 주식, 나 세 주 가지고 있어요, 세 주? 자, 나도 좀, 또 하나 좀 주면 안 될까? 자, 끌어내가지고, 여기 직원들이 오겠지, 거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출자 임원 같은 경우에는 사택 제공에 대해서 우리가 근로소득 과세를 해요. 아셨죠? 그리고 출자 임원이 아니면 근로소득 비과세합니다. 우리 시험은 비과세 내니까 출자 임원 이외에 사택 제공 쪽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주택자금 대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가 여기에는 무조건 손해니까요. 회사는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게 되겠죠. 낮은 이율 대여. 여기서는 아예 이자 안 받는 것도 포함이에요, 항상. 네. 네. 그리고 임직원은 낮은 이율로 차입하는 거고요. 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는 다 과세입니다. 여기는 다 과세예요. 여기는 왜 그럴까요? 왜
사택 제공 쪽은 출자 임원만 제재하는데 과세니까 제재죠. 근데 왜 주택자금 쪽은 왜 다 제재할까요? 금액 때문에 그래, 금액 때문에. 10만 원. 그죠. 억 단위니까 이거는 부당한 이런 것보다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요건 다 제재하겠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부당한 이득을 주면. 되세요? 단, 이게 바뀌었어. 예외가. 이것 때문에 짜증나. 뭐냐면, 이게 중소기업 직원이래요. 이게 중소기업 직원이래요. 임원 안 돼요? 음. 중소기업 직원이면 이때는 근로소득 비과세. 음, 이게 3년 전인가 2년 전에 바뀌었어요. 원래는 다 과세 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직원은 문제 삼지 않겠다. 어, 네, 그렇죠, 그렇죠. 일반 기업 포함이죠. 물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활용하시면 나중에 중소기업에서 사장님, 제가 소득세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소득세를 배웠습니다. 저한테 이자를 안 받고 집 살 돈을 빌려주셔도 사장님은 이거 비과세라는 건 회사도 비용을 손실 인정해줘요. 사장님 비용도 인정받고요. 저 세금 안 내도 됩니다. 빌려주시죠. 다음날 문자로 오늘부터 나오지 마. 그죠? 이렇게. 장난이에요. 장난이고, 예. 혹시라도 여러분 착한 사장님은 이거 가능하죠. 돈 많은, 그죠. 돈 많은 사장이 가능하지. 그죠, 그죠. 그래서 인성을 봐야죠, 여러분들. 인성 좋게 생겼다라 좀 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까요? 실제 시험에서 이거 은근히 많이 나왔거든요. 음. 자, 여기 화면 보시면,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놨는데, 어디 갔냐. 몇 개를 좀 더 해야 되긴 하겠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음 중 2번입니다. 여기 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오지 않는 거. 이번 2번. 몇 번일까요? 4번. 3번입니다, 3번. 4번은 왜요? 중소기업 직원 제외잖아, 제외. 중소기업 직원이 아닌 나머지가 주택 구입 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고 과세죠. 중소기업 직원 아니니까, 이거. 근데 3번은 사택 제공이니까 출자 임원이 아니면 비과세 맞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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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번이 아까 했던 인정상여 그거예요. 인정상여.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 거. 그 다음에 통근수당. 일하니까 주는 거예요. 알죠? 과세. 됐고요. 끝인가? 이게 이거네요. 10번. 요거. 이거는 쉬웠어요. 솔직히 이거는 뭐, 10번은 그래도 할만했어요. 요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이랑 근로소득 비과세 찾아라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 어렵진 않았을 때. 나머지 몰라도, 아무리 봐도.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4번, 4번? 여러분들 회식을 만약에 과세하잖아요. 회식 없어. 이 세상에는 회식이 없어. 이 세상에 회식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 알죠? 과세 때려버리면. 맞죠? 이거 복리후생 이해되세요? 맞는 거고. 이게 그 퇴직함으로 받는 소득인데, 퇴직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게 법문구 이래도 나와요. 아까 따지면 임원 그 퇴직하면서 받는 것 중에 한도 초과되는 거. 알죠? 요거. 됐죠? 네. 우리 몇 시에 했어요, 혹시? 몇 시에 했나? 수업?
53분? 아, 맞네. 그죠. 53분에 했죠. 그러면